오늘도 정치, 사회, 북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 하루에 있었던 일들 말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세 분 나와 계신데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단비 교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김영란법 보셨죠? 이거 한번 그래픽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적용하느냐, 적용돼야 된다. 예, 여기 이제 우리 최단비 변호사하고 저하고 해당이 됩니다. 여기. 예. 자, 금품수수도 신고해야 되냐? 이거 당연히 합헌이고, 부정청탁 사회상규의 의미가 모호하다 하지만 합헌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위반하는데 다 합헌이 나왔어요. 자, 뭐 여기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얘기 끝나 없이 우리 서영우 소장님이 간단 명료하게 뭐 하면 된다, 어떻게 된다 딱 설명해 주시죠. 네, 직무와 관련해서 그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애경사비는 10만 원 이상을 하게 되면 직무 관련자라 하면 처벌받고요. 직무 관련이 없는 그 일상적인 만남은 다 허용이 되는 거니까 너무 그 긴장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그 금품과 향 그에 상하는 걸 받으면 항시 처벌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사회적인 공직자라고 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지, 일반 국민들은 전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걸 접대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국민들에게는 큰 피해 가지 않는.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하고는, 네, 그러니까 농축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제 친구가 난을 키우는데 예. 이 난 공장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이런 친구들은 좀 타격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뭐 관련 인사가 4,300만 정도 되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이 관련자는 4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실제적으로 뭐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여기 크게 야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건데, 뭐 여기서 걸릴 사람도 여기 단순하게 최단비 변호사가 걸리는 거고. 예. 그 우리 먹을 때 뭐 예를 들면 무한리필집에 가서 먹으면 상관없어요. 예. 무한리필집이 제일 좋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직무 관련성 말씀하셨는데, 직무 관련성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직무 관련성. 예? 아니, 사실은 직무 관련성이 지금 예를 들자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뭐 기소를 하기 위해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진경준 검사장과 관련된 것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뭐 100만 원 이상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이 되지만, 그 아래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여전히 필요한데, 물론 필요한 것이 법과 관련돼서는 맞습니다만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또 이것과 관련되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부정청탁에 관련돼서 공익 목적이 또 나오는데, 예. 이 공익 목적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집 앞 도로 하나 좀 뚫어주셔. 네. 자, 이게 공익입니까, 사익입니까?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익인데 유권자의 아니, 표를 우리 받는- 집 앞이라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익이고, 사익이고. 예? 사실 안 그렇습니까? 도로는 또 공익 목적이고. 도로는 그 뭐 뚫어놓으면 나쁜 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왜 이 법 때문에 피해 보는 게 많으십니까? 아니, 피해보는 건 없는데. 아니, 무한리필집에 가면 된다니까요, 이제. 예. 근데 이게 모호한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재판부나 이거 판단하는 데서 상식적인 합리적인 기준에서 할 거고요. 이것이 국회의원만 예외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똑같이 3만 원 식사, 5만 원 그 선물, 10만 원 경조사는 똑같이 걸리고요. 청탁과 관련된 그에 관해서만 5조에 관련해서만 국회의원은 예외 조항을 뒀는데, 그것은 특혜라기보다도 국회의원들의 활동들을 민의를 대변하려고 하는 민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축될까봐 그걸 보장하기 위한 것이 특혜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예, 정당한 입법 활동을 하는 거를 축약시키고 예. 제한을 가할까봐 이제 그건 뺀 건데요. 저는 이제 이게 원래는요, 이 법이 뭐가 있었냐면 뒤에 이해 충돌 방지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 그것 이해 때문에- 충돌 방지가 뭐냐면 사촌 이내의 친인척 그 고용해서 못 쓰게 하고 서영교 하는, 의원이 정말로 바로 필요한 그런 게 사실 케이스였죠. 국회의원들한테는 예. 이해 충돌 방지법 예, 내용이 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빠진 게 예. 유감스럽고요. 사실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필요한 겁니다. 그거 예. 최근에 보면은 그거 하고요. 저는 이 법이 통과되면서 우려되는 점이 딱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2010년도부터 스폰서 검사 있었어요. 그렇죠. 건설업자가 이 검사한테 막 돈 주고 한 건데 예. 대가성 입증 못해갖고 결국 무혐의 됐죠. 예. 스폰서 검사를 거치면서 또 벤츠 검사 갔어요. 예. 이 벤츠 여검사 그것도 무혐의 됐어요. 그거 이어지면서 이제 또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광피아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거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것 때문에 김영란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제 인식이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그들이 칼자루를 쥐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요. 이 나라가 잘못하면 경찰 국가화 될 수도 있다. 이제 뭐 너무 크게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올해 1월에 발표했는데 작년 한 해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청렴 지수가 34개국 중에 우리나라 27위를 했고요. 예. 이찬열 의원이 국세청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카드 접대비가 총 9조 9천억 원. 8년간 최고치가 맞아요. 나왔고요. 그중에 룸사롱이나 단란점, 유흥업소 1조 1천억입니다. 이렇게 음성적인 곳으로부터 그 접대비라든가 이것이 쓰여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돈이 생산적인 복지 문제라든가 임금 문제 그리고 R&D로 투자된다면 보다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 전체적인 세계적 추세라든가 그 산업의 합리성 문제 측면에서도 반드시 시행돼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공감을 해요. 네, 이 법에서 지금 합헌위원회 논쟁이 나왔던 게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법 자체는 굉장히 범위, 존재의 예. 목적은 있죠. 저도 서영호 소장님과 같은 의견인데 지금 이 4개의 쟁점 부분이 문제인 거고 이 4개의 쟁점에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 4개를 합헌으로 그냥 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나중에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지금 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갔을 때 더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합헌과 위원회 논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법들 같은 경우에는 존재의 의의나 목적은 충분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뭐 필요한 법이라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사실 일반 국민들은 관심 가질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아니 누가 뭐 한 끼 뭐 점심 한 끼에 3만 원 이상짜리 이상 먹는 국민이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될 것이며, 예? 그리고 뭐 뭡니까 선물 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막 주고 받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고요. 그리고 물론 농축산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이 없는 법이라는 것, 그 모든 이들은 만족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측면도 객관적으로 보면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도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